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오는 9일부터 28개국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히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또 유로존 경제가 위기의 모퉁이를 통과하고 회복세로 들어섰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드라기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 전망치 역시 1.5%에서 1.9%로 대폭 올렸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22의 국채 매입 개시 발표로 달러화에 대해 1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유로화는 런던 외환시장에서 22 발표가 나온 직후 밀리기 시작해 장중 한때 달러화에 대해 1.0988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유로화가 1.10달러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03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대형 은행들의 재무 건정성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연준은 31개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모든 은행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시장이 요동칠 경우 은행들이 극심한 손실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연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실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지난 1월 제조업 수주가 0.2% 감소해 월가 전망치 0.2% 상승을 밑돌았습니다. 운송 부문을 제외한 제조업 수주는 1.8%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와 다른 자본재 주문이 늘었지만 소비재 부문의 부진을 만회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0개월 만에 최대치인 32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일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열렸던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된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죠. 9일부터 월 600억 유로 규모의 자산 매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드라기 효과로 유럽 증시가 크게 올랐고요. 뉴욕 증시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이틀간의 하락세를 접고 소폭 올랐습니다. 드라기 효과가 발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다우 지수가 0.21% 상승한 18,135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0.12% 소폭 오르며 2,1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30% 상승한 4,982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ECB 일정이 공개된 이후 상승폭을 더 확대했는데요. 영국 증시가 0.6% 올랐고요. 프랑스가 0.9%, 독일이 1% 이상 오르며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2,000선 회복에 실패했지만 강보합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연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분위기는 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라기 효과 우리 시장도 화답할 수 있을지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일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 금요일 추천주였던 MK트렌드가 아쉽게도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패가 됐습니다. 이 종목 AS를 좀 받아보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개편 또 마지막 날이어서 이상로 멘토니가 오늘 또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또 화요일과 수요일 추천주였던 아바텍과 현대하이스코도 함께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니, 먼저 MK트렌드 조금 보유하신 분들 걱정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홀딩 해봐도 괜찮겠죠? 예, 일단, MK트렌드 같은 경우에 지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같이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소폭, 하락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행보권역 안에 들어오는 모습이고, 가격권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대도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입니다. 사실, 그 NK트렌드를 비롯한 섬유 의복 업종이 지금 바닥권역 자체를 좀 형성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순환매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바닥권역의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장중에 이게 손절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패라고 조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좀 더 보유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에 손절가 자체는 정확하게 조금 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300원 선을 손절가로 대응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박미라 앵커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요. 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맞죠? 아쉽습니다. 예, 출산하러 가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60번을 했네요. 160번을 네. 했고 63승 57무 40패인데 무는 어차피 그 5%가 안 났을 때 수익으로 끝났을 때가 무였기 때문에 패를 한다면 75%의 확률로 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래도 뭐 선방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80%대를 제가 유지를 못했던 게 조금 아쉽고 다음에 또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네. 그때는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군에 대해서는 다 AS를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두 종목 더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추천해드렸던 종목군이었는데 네. 아바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슬퍼지네요. 예. 자, 아바텍 한번 같이 볼게요. 아바텍 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역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의 종목군입니다. 자, 이 주가는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저평가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주식과 그리고 실적과의 괴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는 것은 매집 국면에 놓여 있는 상태지 이 주가를 나쁘게 볼 거는 아니다라는 관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증시가 그리고 나스닥이 잘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애플이라는 거대 공룡 기업이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바텍도 바로 애플에 납품을 하는 업체죠.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좋은 권역이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이 현대아이스코인데요. 자, 현대아이스코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2% 정도 수익권으로 지금 돌아섰는데, 네. 자, 추천 날이 요 날이었죠. 그래서 추가적 이행 상승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본다면 하방 지지권역을 안치하고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자체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그렇게 불안정적이고 갑자기 막 빠지고 이런 종목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항상 네. 안정적이고 조금은 현실적인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대아이스코도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5% 정도는 쉽게 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래요. 멘토님,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저희가 또 한 종목 더 AS를 좀 갑작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어제 추천하셨던 종목이죠. SM인데, 시가는 좀 괜찮았는데, 좀 종가 들어서 좀 하락하더니, 2% 정도 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 전일에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물량이 부담스럽지 않았나 싶기도 했는데, SM 보유하신 분들 좀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 말씀도 도와주세요. 네.
일단은 조금 걱정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솔직하게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신용 물량이 어제 네. 조금 들어왔는 상태고, 대신에 빠지는 거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음. 왜냐하면 바닥권역에서 지금 이렇게 상승 파동 자체 8%의 급등 양상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네. 누군가는 인위적인 힘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라는 것은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지, 지금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여야지만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SM 여전히 좋은 종목입니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좀 더 홀딩 하시고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또 이상로 멘토님 방송도 많이 서운해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또 이번 주 강연회와 함께 또 앞으로 이상로 멘토님의 종목들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회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 드려볼게요. 예. 자, 일단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제가 부산에 강연회를 갑니다. 부산에서 하니까요. 많은 분들 좀 참석해 주시고요. 자, 수급 주포 찾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위치는 네. NH투자증권 부산 서면 WMC 지점이고요. 서면역 1번, 3번 출구 나오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오후 2시부터 하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또 궁금하시고 그런 부분 자체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77-7451번으로 연락하시면 저의 또렷또렷한 목소리까지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상로 멘토님의 어떤 서비스들 템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강연도 이 부산 서면역 3번 출구, 1번 출구 모두 동일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템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르츠 종금증권 김건우 연구원님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월 6일 금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드라기 효과의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도 흥풍이 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무엇보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장인데 자세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님, 코스피 집계가 됐습니까? 네, 코스피 시장 소폭 상승을 해가지고 2004포인트, 일단 2000포인트 돌파를 성공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에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일단은 한 199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한 3, 4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 행보세를 보이고 나서 추가 상승을 엿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띄고 있어요. 634포인트에서 다시 뭐 신고가를 연주시키고 있고요. 어저께 약간 움찔했던 부분들을 오늘 일단은 갭으로 메꾸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나쁘지 않다라는 건,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 상당히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동시 만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요즘에 움직임이 뚜렷하진 않아요. 조금씩 만기에 대한, 좀 관점에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선물 자체가 매물들을 돌파시키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54포인트, 255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수렴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은 선물이 한번 치고 나갈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3월무 선물이 좀 마감된 상황에서 6월무 선물을 좀 보신다면 6월무 선물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걸 엿볼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선물 투자자들은 일단은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 베이시스가 조금만 더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환율이 이제 최근에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원달러는 환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수렴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1,1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갈짓자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잘하면은 3월 중순 이후에는 뭐 상방이든, 그러니까 원화가 추가적인 약세를 띠든, 아니면 하방이든 원화가 좀 강세를 띠든 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원화가 조금 강세로 뛸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도 좋아지고 있고 유럽이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 매입을 하게 되면 국내로 외국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면은 원화가 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원화 강세된다고 하더라도 지수 자체가 외국인 차익성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면은 뭐 아주 부정적인 것보다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또 고점을 갈아치웠죠. 634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도 2005포인트 또 7포인트까지 오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수급 동향도 분석해 볼 텐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10거래 연속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또 우려가 되는 것이 기관의 매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팽팽해지고 있는 요즘인데 오늘 분위기 어떤지도 확인해보죠. 김건호 연구원님. 네, 오늘은 이제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58억 순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이제 한 6억 정도 순 매도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외국인이 한 168억 정도 순 매수 기조로 버텨주고 있는데 이제 기관 수급 주체별로 보면 금융투자 쪽하고 보험, 투신 쪽 그리고 기타 법인 쪽은 순 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기타 금융하고 은행 쪽 그리고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쪽은 순매수. 뭐 일단은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뭐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일단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 뭐 전체적으로 일단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가 뭐 물론 168억이라는 게 이렇게 큰 부분은 아니죠. 큰 부분은 아닌데 오늘은 순매수 기조 이어가고 있고 중요한 게 이제 기관 쪽에서 투신 쪽, 뭐 이런 쪽 금융투자 쪽의 매도인데 뭐 사실 그렇게 아직까지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큼 큰 매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적을 좀 살펴보죠.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일단 대형주와 지수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의 영향력이 많이 미치는 종목들을 좀 많이 사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가 이제 제조라든지 화학, 전기전자, 운송장비, 전기가스, 서비스, 통신, 음식료, 철강금속, 섬유유복인데 특징적인 건 내수와 경기민감주 그러니까 수출주들을 동시에 사고 있다는 거죠. 물론 포커스나 비중은 내수보다는 경기 민감주에 좀 맞춰져 있죠. 화학이라든지 운송장비, 전기전자 그리고 전기가스와 통신, 뭐 음식료도 어느 정도 해지 차원에서 좀 사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주는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매수 기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의약품, 화학, 제조, 증권, 은행, 섬유의복, 기계, 의료정밀 쪽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적인 건 이제 금융 쪽을 좀 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료, 그러니까 내수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를 사고 있는 외국인과 업종에서도 좀 충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좀 매도를 많이 하는 업종은 외국인 같은 경우 금융 그리고 운수창고, 건설, 보험, 은행, 의약품, 비금속 이런 섹터 쪽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 쪽은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고 운수창고, 서비스, 운송장비, 금융 쪽, 철강, 금속 쪽도 매도 폭을 좀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 쪽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억 정도 순매도, 외국인이 7억 순매도, 그리고 기관이 21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데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좀 버텨주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좀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근데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업종을 살펴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벤처,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통신 서비스, 종이 목재, 운송 순으로 좀 매수폭 가져가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시가총액이 큰 코스닥 종목, 그리고 우량기업, IT 쪽, 제약 쪽, 제조, 디지털 콘텐츠, 오락문화,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순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IT 쪽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전기전자 섹터 전체적으로 좀 사고 있는 거 보면 일단 IT 쪽은 최근에 좀 견고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든 뭐 중소형주든 뭐 갤럭시 S6에 대한 효과일지 모르겠으나 IT 부품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견고한 수급적인 도움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최근 수급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단기간에 이 전기전자 섹터 또는 IT 부품 섹터가 꺾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수급적인 부분 분석해 드렸는데요.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을 보더라도 일단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더 많은 상황인데요. 업종별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네, 일단 업종별로는 뭐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강하게 막 치고 나가는 업종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들이 많다 생각하고 있고요. 사무의복 쪽에서는 베이직 하우스가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매물대 돌파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화학주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요. OCI, 하나케미칼 등이 올라오다 보니까 화학주들이 거의 1%에 가까운 강세를 연출시키고 있다. 그래서 전통화학이 아니라 태양광 관련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철강 쪽은 의외로 조금 소폭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힘을 계속 못 내는 업종군 중에 하나인데 조금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은 전체적으로 이제 LG 이노텍이 한 2.8%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가 2%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엔 삼성그룹주들이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삼성전자라든지 뭐 삼성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강보합권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아직은 조금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운송전비 쪽은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강보합권은 연출되고 있고요. 조선주들이 좀 선방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 조선주들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한 1에서 2% 정도 상승을 띠면서 뭐 수주 이런 얘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증권주들이 1%대 상승세, 코스닥도 계속 신고가 연출시키고 있고, 코스피도 2000포인트가 저항이 아니라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지 증권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건설주들은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신세건설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강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뭐 게임주들 뭐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웹젠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5% 정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하지만 게임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떤 신고가 연출시키기보다는 좀 횡보세를 보이면서 박스권 내에서의 변동성 움직임을 연출시키고 있다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뭐, 오락 문화 쪽으로 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은 없습니다만은, 지혜성 쇼핑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상승세를 좀 연출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IT 쪽이 어쨌든 이번 주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갤럭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IT 쪽으로 해가지고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다라는 거.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ELK, 뭐, 세로닉스 등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역시 갤럭시 관련된 수혜주들. 물론 갤럭시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디자인적으로는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판매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이제 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금 이번 주 들어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어서 연장선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끝으로 제약주들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업종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휴원스라든지 뭐 인포피아라든지 뭐 메디포스트 등이 상승을 띄워주고 있고요. 최근에 약간 이제 경영권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 논란이 됐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의 그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는지 좀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 시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일 국채매입 효과로 간밤 유로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추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달러 강세 여전한데요.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달러원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50전 상승한 1101원 80전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도 강달러 흐름 속에서 현재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22는 시장이 예상대로 구체적인 그 QE 시행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로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10달러선 아래로 내려가는 등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요. 달러원 환율도 120엔 초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환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103원 4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 플러스 1원 3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101원 30전보다는 약 75전 정도 상승한 셈이었고요. 이에 따라 오늘 환율도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미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 속에 장중 달러엔의 연동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달러엔이 120엔대에서 계속 거래될지는 약간 의문인데요. 최근 움직임이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달러엔이 반락한다면 환율의 상승 압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과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등으로 환율의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역시도 1,100원 초반대에서의 움직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환율 범위는 1,098원에서 1,105원입니다.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1,100원대 초반 움직임 예상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 많은데요. 영원무역의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주가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갭으로 뛰어오르면서 3%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날씨가 더 풀리면서 아웃도어 매출 늘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또 동서가 3거래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중국 소비자들이 이 커피 믹스 제품을 소비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던데 먼저 영원무역과 동서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이제 이 영원무역 같은 경우 실적 개선 모멘텀인데 실적은 역시나 뭐 주가를 부양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게 다시 한번 느껴지죠. 일단 6일에 이제 영원무역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 모멘텀 부가 영원무역이 작년 또 실적 호조가 나왔죠. 오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치 웃돌았고요. 이게 보면은 지난해 4분기가 전년 대비해서 47% 정도 올랐거든요. 영업이익에서.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폭의 상승폭, 성장폭을 보여줬고 올해도 작년 하반기에 작년 전체적으로 보여줬던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분위기들이 굉장히 좀 지배적입니다. 일단 뭐 어닝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주가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화답을 해주는 것 같고요. 매출액은 사실은 좀 부진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 그래서 장사를 잘했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시장 분위기에 이 영업무역에 대해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온 이유는 국내 브랜드 쪽의 사업 관련된 재고 손실, 일회성 비용 등이 소멸이 됐고요. 그리고 원가율이 안정화됐고
그리고 4분기, 1분기가 비수기에 있기 때문에 연간 이익 기여도는 낮았지만 일단은 방향성은 뭐 4분기, 1분기를 지나서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라는 얘기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볼 수 있는, 반등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많이 빠졌던 분위기도 좀 있었죠. 그래서 많이 조정이 나왔던 만큼 주가를 들어올리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료에 의한 이제 상승 턴어라운드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동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강세가 나오는 이유는 이 믹스커피 시장인데, 믹스커피 시장 쪽에 중국의 소비 기대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믹스 제품 소비가 중국 쪽에서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이게 또 하나의 또 대형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동서 같은 경우도 국내 커피 믹스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어떤 마켓 시어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게 중국 쪽에 풀리기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의 어떤 중국 관련주로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것 같고, 일단 뭐 상승을 했음에도 그렇게 이평선 간의 이격도 크지 않은 부분, 그리고 큰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동서 같은 경우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충분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태양광 관련주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죠.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려서 주가도 약세를 보였는데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 태양광 업체들 관심이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주격인 OCI가 올해 초반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는데요. 오늘도 6에서 7% 정도 강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 가능한지 한번 OCI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인데요.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오늘 가장 강하죠. 외국계 창고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태양광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주들 중에서 태양광 업종군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뭐 OCI가 6.5% 정도 상승을 띄고 있고요. 엊그저께인가요? 월요일 정도가 화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한 3일 정도 쉬고 나서 오늘 다시 또 7%대 상승세. 일단은 숨고르기 하고 나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약간 변동성은 발생할지언정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을 움직이고 있죠. 대장주가 가니까 오늘 다 태양광주들 동반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OCI, 트리얼즈, TCK, 주성 엔지니어링, 관련된 종목군들 모두 마찬가지죠. 다만 지금부터 추격 매수 하실 때는 일단은 확인되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작년의 고점 15만원, 17만원, 20만원대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 10월부터 급락을 하면서 빠졌던 것이 좀 바닥을 행보를 잘 보여줬고, 최근에 저유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환경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주목을 받아서 올라온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아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작년 초반에 태양광 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되게 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아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 폴리실리콘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기대감, 불안감, 그 실망감으로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이 약간의 회복, 반발 매수로 회복을 보여주는 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접근하시는 분들은 목표가를 접근하실 때 한 14만원 정도를 일단 설정해 놓고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접근하신다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뒤늦게 매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짧게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0원 혹은 110,000원 정도 놓고 대응하시자. 만약에 OCI가 110,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다른 태양광주들도 동반해서 같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OCI를 대장주로 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5,000원만에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저께 좀 큰 폭을 좀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시티그룹이라든지 뭐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쪽으로 통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는 한 1.5%, 2% 내외에서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하이닉스는 실적이 계속 좋게 나왔었죠.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4, 5개월 정도 뭐 작년부터 친다라면은 작년 6월 달부터 친다라면은 거의 뭐 한 9개월 정도를 긴 박스권 행보세를 보여줬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전히 뭐 시장이 좋게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약간 실적 대비해서 못 올랐다는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오는 것이라면은 한 48,000원, 49,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제가 봐서 한 번 정도는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박스권 하단 45,500원, 45,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한번 출렁거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리스크 관리를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크라운제가가 호실적 전망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갭으로 오르면서 6% 이상 강하게 뛰고 있는데요. 작년 말 허니 시리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 효과를 톡톡히 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터플렉스인데 갤럭시 S6 효과로 가파른 실적 개선 기대되면서 오늘 5%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 여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크라운 제거가 이제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얘기로는 뭐 매출액이 최대 1,000억까지도 볼 수 있다. 일단 그 이유가 이제 그 크라운 그룹에 속해 있는 혜태제거의 허니버터칩을 비롯한 허니 시리즈가 1월과 2월에 각각 한 120억 그리고 110억 또 올해 연간으로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맛이 나는 스낵이 이제 제과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출시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스테디셀러 품목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시리즈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보면은 허니버터치, 허니통통, 허니자가비 이게 허니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1, 2월에 굉장히 열풍이었고요. 제과업체들이 일단 이 허니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인기가 있던 시리즈들은 뭐 반사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크라운 제과가 좀 큰 영향을 받는 것 같고 보면은 이제 주가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8만 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만 원을 뚫어내면 결국에는 직전 고점인 29만 원을 돌파하고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28만 원 기점으로 이제 새로운 진입을 하느냐 아니면 박스권에 갇히느냐 이 두 가지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보시면 결국에 크라운 제과는 굉장히 좀 좋은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인터플렉스인데 인터플렉스도 결국에 이제 실적 개선이죠. 인터플렉스가 올해 2분기부터 갤럭시 S6에 의한 강한 모멘텀, 그래서 실적 개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2억,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이뤄냈고 가동률 60% 초반인데 불구하고 BEP를 넘겼다. 그러면 수주만 조금 늘어나면 이익폭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근거들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경영에 있어서 효율화를 굉장히 좀 강하게 가져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올 1분기가 이제 중요한 기점인데 해외 쪽의 고객 대상의 어떤 계절적인 영향 이런 부분 그리고 2분기 또 갤럭시 S6 제품 출하 본격화 이렇게 되면 결국에 1분기 실적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주가 측면으로는 일단 온 모든 어떤 돌파구는 뚫어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LG 이노텍 올해 강한 성장을 보일 거란 전망에 오늘도 이틀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수급도 양호한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틀 연속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기관의 매수도 유입되기도 했었죠. LG 이노텍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또 카지노 관련주가 중국 정부 규제 여파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GK의 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반부패 정책을 강하게 펴면서 카지노주 발목을 잡고 있죠.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일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일단 LG 이노텍이 한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최근 LED 업종군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맞물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LG전자가 스마트폰 판매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워낙에 하단에 좀 위치했던 부분들에서 선방을 하다 보니까 작은 선방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장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 서서 LG 이노텍에 대한 실적 개선 혹은 성장성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7%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다만 일단 매물대는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거, 11만 5천 원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돌파를 시도하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는 체크해 보시죠. 그래서 일단 좀 더 보유하시되 한 11만 5천 원 혹은 12만 원 정도 근접하게 된다라면은 서서히 탄력도는 조금 떨어지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건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카지노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한 2에서 3%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부패 척결에 대한 것을 계속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카지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조금 사행성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규제를 하겠다, 계속 추적을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관광객이 줄었다라는 게 아니라 관광을 와서도 예전만큼 카지노를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1월 달에 카지노 성장이 마이너스 8%, 2월 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라는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역성장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다만 그 카지노 시장에 대한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중국 쪽을 통해 가지고 약간 홍보가 조금 이제 약간 눈치를 보다 보니까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카지노 인구가 드롭백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상반기 이후에는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막 연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좀 강하게, 좀 대응을 하는 거고, 좀 시간이 경과되면 이런 것이 좀 유연해지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상황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자.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대규모 투자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보수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국내인들이 좀 많이 시장을 참여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또 강원도 카지노 증설했던 부분들에 대한 효과는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선별적으로 좀 더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투자 포인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기도 한데요. 양 시장 모두 강보합권 흐름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 탄력이 그리 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김건호 연구원님.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이 대형주 주창을 해드렸고, 이제 경기민감주도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또 경기민감주들이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는데, 저는 아직 끝나진 않았다고 봅니다. 끝나진 않은 것 같고, 유동성이 일단 잘 풀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비단 선진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신흥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결국에는 위험자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칠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강달러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흥국 쪽으로의 주식은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더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대한민국도 이머징 마켓 쪽에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유입의 요인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어떤 종목들 사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항상 퀘스천 마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화학, 건설, 조선, 그리고 자동차, IT 대부분이 물론 경기 민감주인데 대표적인 종목들은 좀 계속 체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도 이제 중요한 게 과연 중소형주에서 뭘 살 거냐.
바이오도 보면 뭐 대장주 역할을 하는 센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에 셌던 그 힘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죠. 바이오도 제외.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주는 많이 빠졌던 만큼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IT 부품 좋죠. 근데 IT 부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전기전자 섹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럼 코스닥에는 실질적으로 대표 업종인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쉬어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주변 업종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거거든요. 그러면 리스크가 있는 코스닥 업종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그 유동성을 유입할 수 있는 이 상대적인 매력이 높은 대형주 쪽의 경기 민감주를 공략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그래도 대형주 쪽의 경기 민감주들, 경기 민감 업종이 아직까지는 매력이 좀 더 있다. 물론 변동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뒤처질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보다는. 근데 안정적인 수익, 기간 수익률을 요구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자금이 여력이 굉장히 좀 크신 분들은 굳이 리스크를 안고 코스닥 업종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자금 여력이 되시고 캐파가 크신 분들은 분명하게 코스닥 대형주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경기 민감주,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더 끌어보자, 확대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유 대표님께도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최근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 정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기관의 매도세가 장 초반이지만 좀 줄었다라는 점일 텐데, 무엇보다 투신 쪽에서 7거래일 만에 소폭이지만 매수세가 또 집계가 되고 있어요. 이런 수급적인 부분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전략 들려주세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2000포인트 다가오다 보니까 네. 펀드 환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수가 20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가격 조정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조정의 성격을 보이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충분히 일자적으로 기간 조정을 잘 마무리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만은 긍정적으로 계속 보자. 이런 전략은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글쎄요, 얼마를 더 간다. 예전처럼 2200, 2300을 계속 돌파시킨다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2000포인트 초중반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너질 것 같다, 끝날 것 같다. 끝난다고 해서 완전히 다시 500포인트 초중반을 빠지는 건 아니고요. 네. 최소한 한 번에 큰 폭의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불안감을 엄습하면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결국에는 600포인트 돌파시키고 나서 또한 거의 한 반개월, 한 2, 3주 만에 630포인트대까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끼케야 3, 4% 정도. 그러면 다시 610포인트 초중반에서 지지라고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일단은 불안감을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일단은 좀 러프하게 시장을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간 조정 이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긍정적인 전망 두 분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르츠 종금증권 김건호 연구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3월 6일 금요일장 개장한 지 30여 분 흘렀습니다. 현재 구간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004포인트 기록하고 있죠. 전거래일 대비 5.74포인트 오른 상황이고요. 0.29%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시초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죠. 상승 출발한 이후 시초가를 중심으로 2000포인트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10거래 연속 이어지면서 500억 원 이상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개인의 매도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48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기관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전일에 비교했을 때 매도 규모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63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1.29포인트 상승 0.2%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 시초가에 비해 상승폭 좀 줄였지만 여전히 630포인트 위에서 안정적으로 강보합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볼 텐데요. 네, 현재 거래소와 다르게 기관 쪽에서 5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개인 쪽에서 7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2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죠. 증권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22 양적 완화 훈풍으로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 영향을 살펴보자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 유럽 양적 완화 자금 집행으로 안정적인 시장 흐름이 예상된다. 김현경 주식팀장은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시점이다. 코스닥과 중소형주 관심을 갖자 하셨고, 안상현 대리는 글로벌 경기 모멘텀 강화 속 2000포인트 돌파 시도를 확인해 보자 하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코스피 2000포인트 돌파 시도를 확인하자 하셨는데 이번 주 들어서 꾸준히 주식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죠? 자세한 전략 들려주시죠. 예, 우선은 지금 오늘 긍정적인 모습으로 2000선 돌파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 모멘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중기 추세선인 120일이라든지 200일선 이동평균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마디지수 2000선에 다다르면서 약간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약간 2000선에서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 월간 600억 유로 유동성 공급하기로 한 그 ECB QE 프로그램 시행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그런 경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고 둘 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외국인은 570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매수 프로그램 쪽에서도 70억 정도 비차익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1월 달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1월 달만큼 그런 탄력성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어느 정도 그 실적만 뒷받침된다면 그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제가 계속 홀드 전략 드린 이유는 이번 주 초부터 지금 약간 조정 기간이 있었는데 이런 불안 심리, 변동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또 외국인들은 매집을 해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세를 뿜어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주식 보유하시고 홀드 전략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지수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직 버블까지 논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나스닥 쪽에서도 지금 PER이 22배 정도 되는데 버블 수준으로 가려면 한 40배 정도는 가야지 버블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PER 22배 정도 수준에서는 괜찮다고 판단하고요. 너무 지금 많이 올라왔다 우려감 가져가시지 말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홀드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실적 개선주, 턴어라운드주,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가 아니고 소재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통신장비, 바이오, 증권화, 건자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운주, 어저께 한진해운이 좀 많이 빠졌는데 블록들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이런 쪽에서 좀 매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까지 좀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주식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 분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이번 주에 좀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죠? 현대페인트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도 많으셨을 테고, 현대페인트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악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20만 주 정도로 하한가를 밀어붙였고, 그 하한가 밀어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들 투매성 매물이 나오니까 그 80만 주를 걷어들이면서,
거의 마이너스 6%대 그날 마감을 시켜놓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플러스 4%대 상승을 시켜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플러스 한 지금 2% 정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거의 다 회복시켜놨어요. 근데 한가를 한번 밀고 심리만 싹 다 흔들어 놓고 그냥 올려놨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얘기는 악질이라는 얘기밖에 아닙니다. 그죠? 20만 주로 하한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의 물량이 거의 많이 소진돼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이용하지 않았나, 누군가는 이용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적지 않아 좀 당황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차분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전일 4%, 이제 급등 오늘 2%,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6%가 빠졌던 부분들이 거의 다 회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 뭐 어쩔 수 없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시장이 한번 흔들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한 주간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시장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제가 간다 3,000포인트 시간에는 당분간 대외적 여건 환경은 증시에 선순환 구조가 도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증시가 이번 주 내내 좀 좋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유럽의 한머니 순매수가 계속, 그런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섹터들의 순환매 구조로, 인한, 지수가 계속 방어되면서 상승할 것이다. 요 세 가지 얘기가 모두 맞아떨어진 한 주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요일 날이죠. 바로 간다 확 간다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여객 터미널, 그 다음에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페인트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자, 관리 종목 탈피 예상에 신성장 동력 산업의 힘이 부과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드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 날인 수요일 날 이게 가격 잠포까지 한번 밀고 내려왔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의 다 낙폭을 다 회복해 놨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수요일 날이죠. 간다 또 간다에서는 주도 섹터는 여전히 전차 쪽인데, 이 전자 쪽에서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 사물 인터넷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미래차가 디테일한 부분에서 선두주자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환적 차원의 섹터만 좀 구별해서 들어간다면 충분히 시장 상승률을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일이죠.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얘기 드렸는데요. 2015년도에 가장 큰 화두다. 이 사물 인터넷은 외신들도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시장에 주력을 하고 있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고 미래 신성장 동력이다. 이런 얘기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하고 MDS 테크 오이 솔루션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장은요,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만 굳건하면 성장성 있는 쪽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고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심리상 흔들리지 마세요. 자, 이제 개편이 되면서요, 저는 일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른 시간이죠. 그래서 신문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자상한 남자의 이미지로 싹 탈바꿈해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 제가 이제 출연하면서 여러분들께 신문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외신들도 짚어드리고 할 테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 시간이 아닌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8시 한 10분, 20분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좀 많이들 봐주십시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자,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도 많이 오른다고 하죠. 우리 시장에서도 봄 기온이 가득 느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개편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